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의 현대시 부분 첫 번째 작품 김소월 시인의 초혼과 박목월 시인의 이별가 작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제목으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혼은 민간에서 불리는 고복의식의 표현인데요. 고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리고 복의식의 민간 표현이라고 했는데, 고복의식은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요, 가까운 지인이 지붕 위에 올라서, 살던 집 지붕 위에 올라서 죽은 사람이 입던 옷을 펄럭거리면서 저 북쪽으로 향해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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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행위를 고복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우리 초혼이라는 제목으로 김소월 시인이 죽은 사람을 기리고 그립고 하는 그 애절함을 담은 작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년부터 가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해서 이름이여가 굉장히 반복되면서 절실하고 간절한 심리가 간접적으로 느껴지죠. 자, 표현법 먼저 보시면 우선 이름 자체가 산산이 부서졌대요. 이름은 사실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인데, 그 추상적 개념을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시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허공 중에 헤어졌다 이런 얘기들, 부서졌다 이런 얘기들 뿐만 아니라 불러도 주인 없어요, 부르다가 내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를 통해서 대상, 그 이름, 그리워하는 대상이 죽은 임을 그리워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임은 지금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강조돼야 할 표현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름 자체가 원래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 허공에 대고 초코야, 뭐 우유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자체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었을 거예요. 자,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이야? 라고 하는 모순되어 있는 이런 표현법,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같은 경우는 죽은 이를 생각하고 부르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표현법의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복과 영탄 표현법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임에 대한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슬픔, 안타까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연이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뭐예요? 나 그때 그 말 한마디 말할 걸 이라고 하는 후회, 한탄, 이런 감정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후회, 한탄. 자, 그래서 우리 문학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선택지에서 보는 그 단어 좀 정리해 볼게요. 회한이라는 단어가 후회, 한탄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회한의 정석. 그 말 한마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당연히 안타까움도 느껴지고요. 계속 반복합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간절한 그리움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죠. 그리움. 당연히 영탄과 반복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감정 자체를 많이 건드리고 표현법이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이 첫 번째 행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붉은 해라고 할 땐 뭐 해가 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질 때도 붉은 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서산마루에 걸려 있다라는 건 서쪽으로 해가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지는 해인 거죠. 지는 해.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 언제요?
맞습니다. 저녁이요. 시간적 배경 알 수 있고요. 해질문육 저녁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냥 저녁이에요 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해가 지는 이미지, 즉 하강적인 이미지. 소멸하는 이미지. 왜? 곧 해가 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부르짖을 이 대상이 죽음의 이미지랑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계속 가볼게요.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대요. 어머 감정 나옵니다. 슬피 운다. 화자의 정서와 비슷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슴이의 무리에게 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감정이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이입의 상황 나옵니다. 감정 동일시라고 표현 나오기 때문에 꼭 같은 표현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떨어져 나가 앉아있는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른대요. 자, 그대의 이름 계속 불렀거든요. 자, 근데 구체적인 화자의 공간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러니까 화자의 공간 나옵니다. 산 위요. 자, 근데 왜 산 위에서 부를까요? 자, 우리는 천국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저승 가거나 이런 표현들 사용할 때 하늘에 간다라고 하죠. 하늘나라 간다고 하죠. 옛날 사람부터도 다 그랬는데요. 산 위는 어떻습니까? 하늘일과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자의 공간 여기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떨어져 나가 앉아 있는 산 위에서 하늘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화자의 공간은 즉 저승, 즉 하늘과 거리가 어떻다? 가깝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나마 가까운 거리에서 그만큼 나는 그대의 이름을 절실히,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부르고 있네요. 계속 가볼게요. 서름에 겹도록 분노로,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역시나 반복 표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운유 형성하고 있는데 감정 나옵니다. 서름에, 서름에 이렇게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감정 자체 심리가요. 서럽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 너무 넓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요? 바로 화자의 소리요. 근데 비껴간대요. 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대요. 이런 표현들 통해서 화자가 있는 이승과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저승의 거리감이 가깝다, 멀다? 맞습니다. 당연히 멀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승은 어딜 상징? 땅. 그리고 저승. 먼 거리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와 내용 심리 당연히 공감 가실 거고 그리고 이해하기 괜찮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우니까. 고복의식, 즉 초혼이라는 초혼의식 자체가 그리운 사람을 계속 부르면서 부활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나오네요.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었는데요. 이런 구절 표현법 되게 많이 나와요. 야, 나 여기 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현대 이제 관점에서는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옛날에는 야, 나 여기서 돌 될 때까지 널 기다릴 거야. 이렇게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망부석,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라는 설화를 차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역시나 망부석 설화를 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고전 문학사에서 돌, 망부석의 상징적인 소재는 바로 안타까움, 서러움, 즉 한의 상징물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을 상징하고 있는 소재다라고 해도 맞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체로 그리웠기 때문에 계속 돌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절실한 그리움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죠. 절실하고 애절한 그리움.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극단적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극단적 상황을 제시했다도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선체로 이제를 돌이 되었다. 이것도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또 용탄을 통해서 운율과 또 자신의 이 감정을 강조하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네, 부르다가 죽을 이름 화자를 그리워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해설 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의 한 절차인 고복의식. 아까 제목 의미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과 안타까움 드러낸 시고요. 제목인 초호는 고복의식을 민간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후에 북쪽 향하여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3번 불러가지고 재생시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1, 2, 5연에서도 죽은 사람 부르는 고복의식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애타게 부르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회한. 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고 후회와 한탄이라는 거. 떨어져 나가 서산머리가 걸린 해질 무렵 시간적 배경 많이 나와요. 하강적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서글픈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분위기 고조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거리감, 단절감, 요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화자는 선체로 돌이 되는 것으로 불사할 정도로 굳은 각오,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다음 너무 그리워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죠. 자, 그럼 주제는 임에 대한 죽음을 슬퍼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은 여러분 뭐 진달래꽃이라든지 뭐 다양한 작품들에서 많이 만나본 시인이겠지만 역시나 이별의 정한의 지금 작품, 대표적인 작품 중에 또 하나가 초혼 작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작품, 이별가입니다. 지금 제목에서부터 이제 스포가 다 나겠죠? 주제가 다 나오죠? 이별 노래예요. 자, 어떤 또 이별의 상황인지 계속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투리가 나옵니다. 요즘에 또 뭐 사투리,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데 딱 보면 경상도 사투리죠, 여러분. 제가 또 제 2의 고향 대구의 딸로서 네, 뭐라카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사투리 방언을 사용한다라는 건 조금 더 정겹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라카노. 조금 더 솔직한 감정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상대방의 목소리 있잖아. 들린대 안 들린대요? 뭐라카노 하면서 뭘 듣는데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편 강기슭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있는 위치? 임의 공간. 근데 저편 강기슭이기 때문에 가깝다, 멀다? 예, 맞습니다. 거리감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자, 바람에 불려서 너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람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바람의 소재.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람은 방해하는 방해물 혹은 장애물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바람 때문에 강기슭에서 너가 뭐라고 하는지 못 듣는다는 거 1년은 이형 가볼게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린대요.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 누가 있는 공간? 그렇습니다.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왜 화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도 바람에 날린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방해, 장애물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소통해야 하네요. 됐죠? 단절감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가보겠습니다. 뭐라카노
라고 하면서 앞에 내용을 당연히 반복하고 있는데 모라카노가 2번 더블로 곱하기 2로 나왔잖아. 그러면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점층법 났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썩어서 동압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동압밧줄이 햇님과 달림했을 때, 햇님과 달림했을 때 위에서 나오는 그런 동압밧줄이잖아. 근데 썩어가지고 사가 내린대. 그게 뭔가 밧줄이 이어지고 묶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사가 내리다 하니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거나 끊긴다라는 이미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가 내린다, 썩어서 살아 내린다, 요거는 단절감이나 혹은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이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이거 사투리 아니에요. 하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직 자체는 우리 작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별이죠, 이별. 이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뭐예요? 이별을 거부하고 있네요. 이별 싫어. 하지 말자. 이별 거부. 이별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사람,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갈밭이라고 하는 건 갈대밭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건너는 바람인데요. 자, 바람 가볼게요. 네모칸. 앞에서 1년에서 나왔던 바람 있죠, 여러분. 요거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얘는 앞에 주어가 뭐냐면 인연이래요. 인연. 연결해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첫 번째 바람의 상징적인 의미, 바람을 통해서 갈대밭 건너면서 바람을 통해서 뭔가 인연, 연결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네, 뭔가 매개 해주네, 이런 부분으로 해석되면 바람이라는 소재가 인식이 일정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인식이 변화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1번 쓴 이유는 두 가지로도 해석 가능한데요. 위에는 지금 밧줄이 썩어서 사가 내리는데 인연, 바람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보다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운명 혹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윤회사상하고 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윤회사상 처음 들어보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 필서인데 윤자가 바퀴륜자입니다. 그래서 바퀴처럼 폴로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제외한다라는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결론! 바람에 불려서 못 듣다가 아니야, 바람을 통해서 뭔가 연결할 수도 있겠구나. 인식의 전환이 나옵니다. 가볼게요. 모라카노 역시나 반복, 점층 나오고요.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흰 옷자락, 제가 아까 옷 펄럭거리면서 이름 부르는 게 고복옷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흰 옷자락이 수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상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즘은 사실상 이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검정색 양복들 많이 입으시는데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 싹 보면 다 흰색 상복 입으시죠. 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의 이미지랑 연결? 죽음의 이미지랑 연결된다라는 거. 형식적인 부분 좀 짚고 넘어가면 말줄임표입니다. 말줄임표. 그죠? 말줄임표 왜 써요? 잔이 점점점 여운 주려고. 그죠? 여운 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오냐. 헉! 아니, 오냐는 대답 아니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냐. 이렇게 대답이잖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지금 소통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대답,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통이 된 겁니다, 지금. 그쵸? 자, 그리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뭘 하자? 오냐. 제외하자. 제외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외,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말줄임표 똑같은 표현이고요. 응답이 가능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했나 봐요. 그리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나 제외하고 싶어더라 라는 바람까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네요.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반복되고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이때의 바람 역시 어떻다고요? 연결해주는 매개 그리고 제외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었다. 계속 모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어머 1년하고 똑같네요. 네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달라졌죠. 봐봐. 저편 강기슭은 누가 있는 공간이라고요? 맞아요. 임의 공간이에요. 근데 네 음성 앞에서 모라카노라고 하면서 안 들렸거든요. 근데 네 음성이 바람에 불려 있대요. 그러니까 역시나 매개하고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쵸? 가볼게요. 오냐 또 응답해요.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너 목소리도 듣고 내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너에게 간대요. 오냐 하면서 또 다른 대답을 하고 있고요. 나의 목소리 바람에 날려서 지금 소통, 연결,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제외가 아니라 소통하고 연결의 이미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만 핵심만 쓰기 때문에 오해 말고요. 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너에게 가고 싶은 그런 임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 보여지는 작품입니다. 자, 박목월의 이별가 작품은요. 이 작품은 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동생이거든요. 동생. 슬픔과 생사를 초월한 인연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승의 세계는 화자는 죽음과 삶을 가르는 공간인 강을 중심으로 저편 강기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강기슭에서 모라카노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저승에 있는 세계의 지인과 또 소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화자와 죽은 지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불리고 날려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화자는 인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 어디서 느꼈죠, 여러분? 맞아요. 썩은 동아줄, 사갔다 막 이런 부분에서 소멸되어 간 것을 느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 확 바뀌죠. 야, 하지 말자, 이별하지 말자 막 이래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 죽은 지인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서 이런 표현 쓸 거예요. 바람에 불려 죽은 지인의 목소리가 화자에게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화자는 그의 목소리에 오냐 라고 답하며 삶과 죽음의 세계 사이엔 인연이 끊어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여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을 이어가려는 재회, 소망, 희망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결론은 뭐예요? 임은 떠나간 이 죽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정말 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인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생사를 초월한 인연 자체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도 면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 두 작품 현대시 배웠는데요. 공통적으로 임과의 이별, 특히나 어떤 이별요, 여러분? 죽음을 통한 이별이니까 사별에 대한 작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정리 꼼꼼하게 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